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되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전문가님의 필명의 뜻이 사냥꾼이라고 하시는데요. 사냥꾼답게 토끼처럼 빠른 종목, 멧돼지처럼 튼튼한 종목들 톡방에서 또 신호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6월달 수익률 일단은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무려 81%가 넘는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톡방에 계신 분들은 수익률 꾸준하게 올리고 계시고 수익 인증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정말 거짓말 같은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 매번 감탄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에 대한 신호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갈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호흡을 맞춰 나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읽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입니다. 40억 규모의 침출수 재이용 시설 설치 공사 수주를 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먼저 보고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오늘 12.56%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8,87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오늘 수주 소식과 함께 또 상승을 가져간 에코바이오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에코바이오는 일단 메리가스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ESG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짚고 네네. 넘어갈게요. 네. 네, 그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일단 그 에코바이오는 좀 매립지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나 가스, 수소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랑 관련 사업을 이제 추진 중인 회사고요. 지난 5월달에 에코바이오가 수도권 매립 관광지 공사와 이제 침출수 재이용 시설 이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었습니다. 네. 또 계약 금액은 40억 3,280만 원으로 이제 이게 2021년 매출 대비 25% 이제 해당하는 그런 규모인데요.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쵸. 이것도 그렇게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골자로 좀 그 리파워 EU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오는 25년까지 이제 태양광 설치를 2배 가량 늘리고 그리고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에 계획된
40%에서 45% 가량으로 이제 늘리겠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차트를 넘어가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에코바이오가 이때 거래량이 조금씩 많이 나와졌었는데 일단 20년도 한 15, 이때였나? 잠시만요. 네. 이때 정도의 이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비료 가격 급등 속에서 이제 바이오왕 천연 비료 원자재 활용한 제품 생산 사업 부각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또 바로 이제 급락하는 또 모습을 보였었어요. 뭐 여기쯤이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사 체결권으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 공사는 이제 체결이 된 상태라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을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급등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네네.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일단은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제 매수 타점일 기회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에코바이오부터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우정바이오입니다. 이제 공유 동물실이 이제 국제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상한가를 가져간 모습입니다.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정바이오 오늘 8.92% 상승을 가져갔고요. 5,37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000원 선 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우정바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하나 MGI 스펙이 연구시설 구축을 하고 이제 감염 방지 연구 시험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네. 또 우정 BSC는 우정 BSC를 흡사합병함에 따라서 이제 변경 상장된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정바이오는 또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기업 친화형 신약 개발 클러스터로 신약 개발 기업을 위해서 신약 후보 물질 탐색부터 비임상 연구 그리고 뭐 특허, 법률, 기술 거래, 투자 등에 이르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동물 실험에 인도적이고 좀 과학적인 관리에 관한 세계 최초 권위의 국제 인증 기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천여 곳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과 대학병원 등의 이제 연구기관이 인증을 좀 받은 이제 그런 기록도 있고요. 네. 또 우싱클 동물실은 또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 동물 실험으로서 국내 최초로 AAA-LAC 인증을 또 획득을 했어요. 네. 지난 2월 달에는 또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우수동물 실험시설 지정에 좀 거둔 성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회사 측에서는 현장 실사 과정에서 원격 디지털 행동 시험 시스템, 전자동 로봇 클리닝 시스템 등이 좀 좋은 평가를 좀 받았다고 좀 설명을 했었고요. 네. 또 24시간 24시간 연속 행동 데이터를 좀 생산하는 장비 알츠하이머 등 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구축한 전임상 시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정바이오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나왔을 때가 있는데, 자, 이때 7일부터 있었는데, 이때 이슈가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 흑사병 확산 소식에 관련주로 좀 부각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이때 보시면은 8월 20일쯤에 또 코로나 확진자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 기록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습니다. 네. 또 이때 또 거래량이 한번 터져 나왔었는데 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을 때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 소식이 좀 나오면서 또 코로나 테마로 또 묶여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자, 이때 이후로는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도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코로나 자체로 주목을 받았다는 거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이런 그 동물 실험적인 이제 그런 그 이슈가 있더라도 이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정 바이오까지 또 확인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등에 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PI 첨단 소재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가져갔습니다. 유동 많이 빠졌는데 8.02% 하락을 가져갔고요. 46,45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하락을 가져갔네요. 이 종목도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PI 첨단 소재는 그 폴리이미드 필름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연성 회로기판용 이제 PI 필름을 좀 주력으로 FPCB 업체 등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회사고 또 방열 시트 용도 그 디스플레이 OLED 그 용도로 이제 첨단 산업 용도 등으로 경쟁사 대비 다양한 제품군을 이제 보유하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 네. 특수 두께 제품, 특수 폭 제품도 이제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PA 첨단 소재가 만드는 또 유색 필름, 연성 회로기판이나 뭐 모바일 기기, 뭐 방열 시트, 뭐 2차 전지 절연 소재, 뭐 5G용 안테나 등에 좀 활용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고 네. 또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31.2%로 8년 연속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또 홍콩에 좀 본사를 두고 이제 아시아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베어링 PEA가 글로벌 1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폴리미드 필름 제조 기업인 이제 PI 첨단 소재의 새 주인이 된다. 이런 소식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또 PI 첨단 소재가 또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코리아 PI 홀딩스에서 뭐 프라즈마로 이제 변경된다고 이제 공시까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네. 또 거래 대상은 또 PI 그 첨단 소재 보통주 뭐 1,587만 7,400주로 발행 주식의 약 54.09% 규모고요. 매매 대금은 1조 2,750억 원으로 이제 오는 9월 30일에 이제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지분은 좀 2020년도 3월 펀드 글렌우드가 6,100원에 인수한 PI 첨단 소재 경영권 지분인데 인수자인 플라즈마 역시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인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지난달 말에 JP모건 주관으로 진행된 매각 본입찰에는 외국계 기업인 알카마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KCC 글라스 등이 뭐 참여를 하면서 좀 치열한 경쟁을 좀 경쟁을 좀 펼쳤었는데 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베어링 PEA가 최종 인수자로 이제 낙첨이 됐다는 소식으로 이제 하락을 보인 것 같아요. 또 페어링 PEA는 이제 필름 시장에서 이제 첨단 소재의 시장 점유율을 추가적으로 높여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PI 첨단 소재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PI 첨단 소재가 말씀드렸듯이 1위인 기업인데 또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차트보다.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여기는 뭐 다른 데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보시면 근데 또 자산이 좀 많고 이제 그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적당히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다른데 이목을 집중해서 이제 회사를 좀 지분을 넘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 이제 흡사합병돼서 이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PI 첨단 소재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입니다. 2대 주주 알리페이 블록대 소식이 오늘 또 급락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종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카카오페이 오늘 좀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네요. 15.57% 빠지는 모습이었고 89,500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한 번의 블록들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카카오페이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뭐 카카오 계열 그 카카오 그룹 계열의 이제 핀테크 업체고요. 14년도 9월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제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대출, 투자,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대출 비교 서비스 및 투자, 보험에 대한 이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좀 서비스 사업으로 금융 플랫폼 사업 영역을 좀 확장 중인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0만 주를 이제 블록딜해서 이제 매각한 소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 매각 지분은 좀 그 싱가포르 홀딩이 보유하고 있었던 지분의 9.8% 정도가 되겠고 또 카카오페이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3.77%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 카카오페이는 이번 거래 후에도 엔트그룹이 카카오페이 총 발행 주식의 34.72%를 보유하는 2대 주주이자 또 카카오페이 전략전 투자자로서 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간다고 이제 좀 해명 아닌 좀 해명을 했었는데 또 카카오페이와 엔트그룹은 또 2018년부터 좀 협력을 해왔던 관계고 또 현재 애플 애플리케이션 그 앱스토어 그리고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의 좀 다양한 해외 온라인 결제처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도 한국 사용자들이 해외 나갔을 때 카카오페이는 환전 없이 결제하고 해외 사용자들이 한국 왔을 때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좀 확장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번 먼저 번에도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죠. 이제 자기 그 주식을 좀 크게 매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퇴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이제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이제 그 회복하려는 모습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카카오페이를 조금씩 정리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차트를 좀 보자면은 네, 카카오페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그때 이후로도 계속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죠. 자, 이 모습은 일단 얘기만 번지르르게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모습은 이제 조금 보이지 않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이득을 볼 때 동안은 유지를 하고 이렇게 조금씩 지분을 넘기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저희가 카카오 그룹이 되게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만큼은 그래도 이제 그 향후에는 좀 안 좋게 좀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또 한 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하락을 가져간 부분인데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TLI입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네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TLI는 오늘 10%대 하락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10.26% 밀려난 모습이고요. 오늘 8,4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모습이네요. TLI는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네요, 전문가님. 일단 기업 설명부터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LCD 패널의 그 핵심 부품인 티밍 컨트롤러와 또 LCD 드라이버 IC 등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고요. 티밍 컨트롤러와 LCD 드라이버 IC는 주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또 OLED, 마이크로 LED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칩셋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상장사인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지 업체 원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또 신규 사업으로는 LCD용 T콘 및 그 드라이버 IC 설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 LED 구동 칩을 좀 개발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국내 디지털 시너지 업체, 판넬 업체 및 TV 세트 업체들과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TLI는 뭐 턴어라운을 좀 위한 주주연대 조합의 좀 1인에서 또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이제 공시가 됐었는데 네. 변경 사유는 장내 매수로 인한 최대 주주 변경이고 뭐 지분율은 뭐 15.8%라고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또 인수자금 조달 방법은 TLI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해서 호라이즌 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을 차입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 제가 저 차트를 좀 봐볼게요. 네. TLI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좀 부각됐던 거래량이 터져나오면서 상승했던 모습들이 이때가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후에 원팩 주식 양도 결정 속에 또 약세를 또 이렇게 보이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등의 뭐 반도체 관련주 또 묶이면서 이제 하락 속에 또 급락했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급락했던 이제 모습을 보였고 또 투자주의 종목 지정 그 나오면서 또 다시 또 급락을 보였다고 그 급락을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 하나 싶었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죠. 어제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말씀 드렸듯이 최대 주주 변경 속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됐을 때는 호재로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인다면은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는 좋지만 그 위험한 종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락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TLI까지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모비데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펙 합병 상장 첫날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보인 상황이네요. 이 종목도 오늘 역시나 마무리 상황 먼저 보고 잠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비데이즈는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또 가져갔습니다. 18.02%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2,320원 선 종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모비데이즈도 한번 어떤 기업인지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모비데이즈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모비원, 모비트랙, 뭐 에베이프 그리고 퀄리티 타임 등의 이제 모비데이즈의 다양한 솔루션은 광고 프로세스마다 이제 최적화된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 전문 기업 모비데이즈가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합병 상장 첫날이 8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급등하고 또 상승폭을 또 반납을 했었는데 네. 또 디지털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서 이제 양사는 좀 차량 주행 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운전자 행동 기반의 맞춤형 광고 송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오비고 스마트카 플랫폼의 모비데이즈의 에드테크 기술력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미래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그 시장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선보이면서 시장 선점 및 광고 영역을 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네, 모비데이즈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기대감으로는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급락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네. 여기서 하락을 했다고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상승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잠깐 동안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이만큼 수반됐다는 거는 일단 그 치고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매수 세력이 더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 자율주행 시장에 대비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선보였다고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그 자율주행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앞으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거기에 그 대부분 자동차에 그 자율주행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모비데이즈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특징주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신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예거 전문가님과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려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바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만 오로지 종목에 대한 신호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실제로 수익 인증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6월달 수익률 81% 올렸고요. 5월달 수익률 188% 올린 상황입니다. 총 합산 수익률 270%가 270%죠? 270%가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여러분도 안 믿기시겠지만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청담 글로벌과 신화콘텍 등 많은 종목들 들어가서 저희는 또 수익을 냈고 저희 역시도 톡방에서는 수익 인증을 한 상황인데 들어오셔서 제가 또 수익 인증하는 것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믿고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같이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시고 수익률 챙겨가셔라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저희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주시광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스토리텔링, 미래를 예측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필살기 매주 가져나오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러한 종목들 또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도 눈여겨보시는지 어떤 필살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오늘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살기는 스펙호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 텐데 네, 전문가님 한번 준비해 오신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스펙코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재생 아스콘 플랜트 부분 설비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건설 장비 분야와 뭐 방위 산업 분야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플랜트 시장의 빅5 중에서 상위 업체로 잠정 산출 기준 약 25%에서 30% 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윈드타워 제작 그리고 판매업을 하는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출자해서 풍력 사업도 이제 진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코스피 상장사의 3위각기 등을 좀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 쉽게 말해서 스페코는 풍력 발전 타워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수 목적용 건설기계 제조와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 풍력 발전 타워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로는 이제 남북 경협, 방위, 전쟁, 풍력 에너지, 아스콘 등이 있는데 자 우선 최근에 북한 미사일 소식이 이어지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10일에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우려감으로 전일부터 어제부터죠. 자 방위 전쟁 관련주를 묶이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대체 에너지 그 풍력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도 이제 묶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미국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아스콘은 네. 이제 도로 깔 때 아스콘을 깔죠. 그래서 재건주에도 묶이면서 이제 그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 플랜트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보고 있는 만큼 매도 타점만 잘 노린다면 큰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그 종목이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네, 스펙코 한번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급등했던 점은 그러네요. 네, 북한의 도발 소식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도 핵실험이 단행됐을 때는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번 핵실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대체 에너지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예정되어 있는 게 지금 전쟁 핵실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랑 그렇죠. 뭐 풍력 에너지 부분에서 사업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점 포인트는 일단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풍력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영역을 사업을 확장할 텐데 이게 그 주력 대장주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는 저희 스페코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북한 또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핵실험 관련해서 또 방산주들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스페코가 그와 관련해서 또 묶여 있는 상황이고, 풍력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같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톡방에서는 일단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종목 진입 라인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스페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을 입장을 하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신호 좀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후에 바로 한번 입장을 하시고 스페코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방송이 끝난 후에 알려주실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스페코 한번 신호 받아 가시고요. 저희 수익률 6월달 수익률 81% 넘게 올리고 5월달은 188% 넘는 수익을 또 가져간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 진짜 수익률 올린 거 맞아? 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 꾸준히 수익률 인증을 남겨주고 계시니까 한번 믿고 전문가님과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님 믿고 한번 같이 시장에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필살기 코너 오늘 스페코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또 오늘 종목에 대해서 미리 전문가님께서 또 고민들 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받아놓은 상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고민 인포뱅크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7,9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인포뱅크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인포뱅크 오늘 보합권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16,350원 선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하루 움직임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16,800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16,200원 선까지 갔다가 일단은 오늘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16,350원 선 종가 형성이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인포뱅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인포뱅크는 서비스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죄송합니다. 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뭐 스마트카 서비스 등과 뭐 소프트웨어 개발 그 솔루션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주력 사업으로는 이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기업형 대량 발송 메시지 외에도 이제 국내외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 뭐 페이스북 등이 있겠죠. 그리고 뭐 챗봇, 보이스 챗봇 등을 좀 연동한 메시징 상담 챗봇 서비스 사업을 확장 중인 회사고, 스마트카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변모를 좀 하고 있고 차량용 전자기어 장치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핵심 기술인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연기관차에도 최근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면서 화면 하나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또 앞으로 나올 애플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무조건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네. 저부터도 이제 카플레이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굉장히 편한데 이제 앞으로 더 대중화가 되고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네. 진입가가 17,900원. 네. 비중을 10% 갖고 계십니다. 네, 17,900원에 비중 10%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언제죠? 아이고. 이게 조금씩 상한가를 보였던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뭐 애플카 2024년 자체 개발 배터리 탑재 자율주행 차량 생산 소식 계획에 상승세로만 보였고 또 전기차 생산 소식 모멘텀 지속에 자율주행 테마로 섞여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대부분 21년 11월 19일에는 또 애플카가 출시가 된다는 네, 그 맞아요. 기대감으로 갔는데 네.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거 애플카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인포뱅크 좀 들어갔던 위치가 한 이 정도쯤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반등 시점을 노리신 것 같은데 애플카 출시 기대감으로는 일단은 저도 이제 기대를 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저조차도 이제 카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네네. 그걸 개발하는 업체면은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차량에 많이 탑재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반등을 위한 이제 좀 다지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애플카 소식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좀 불안하시다면 제가 좀 지지 라인을 좀 설정해 드리자면은 네. 15,000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리고 15,0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반으로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겠고 네. 1차 목표가로는 한 24,000원,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24,500원대 보시면 되겠네요. 24,500원대 보시고 그 2차 목표가는 제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저희 인포뱅크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애플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1차 목표가 24,500원대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2차 목표가는 또 톡방에서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삼부토건 올라와 있네요. 삼부토건은 매수가 2,7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역시나 1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삼부토건 오늘 1.61% 하락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2,135원 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평단 2,700원에 맞춰 계시는 상황인데 비중은 10% 싣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바로. 네, 삼부토건은 국내 도급공사 그리고 자체공사 분양사업 등을 좀 영위하는 중견 건설업체이고요. 국내 토목 건축 공사업 그리고 면허 제1호 취득업체로서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 사업 그리고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지난달 좀 DYD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들과 이제 삼부토건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체결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 그 700억 원의 삼부토건 구주 1,750만 주를 매입해서 9.52% 지분을 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도 DYD에도 관계사 대양 ENI와 추진하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개발 사업에서 삼부토건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토목건설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해당 프로젝트는 138만 평 부지의 골프장 그리고 호텔, 테마파크 및 공동주택 5천여 세대를 짓는 대규모 사업, 약 1조 1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토목 건설 노하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거를 삼부토건이 맡아서 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2,7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2,700원에 비중 10%로 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때 거래량이 조금 나왔을 때가 22년 2월 8일이랑 9일이거든요. 이때 좀 상한가를 보였었는데 최대 주주 동사 지분 매각설 속에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또 22년도 이제 3월 10날 정도에부터 이제 상승세로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나왔던 모습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당선 전에 건설 중소형 테마 상승,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또 근데 삼부토건이 또 그 조남욱 전 회장 측이 지난 2002년부터 15년까지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명절을 통해서 이제 수차례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관련주로 이제 꼽혔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로서 조 전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그 골프 접대, 그리고 뭐 뇌물, 뭐 이런 것들이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 수사와 외압을 행사해서 처벌을 좀 면하게 해줬던 그런 소식들이 잇따라서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건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이제 건설 경기 회복, 재해 우려 등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일단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자신이 좀 흠잡힐 만한 그 종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저는 삼부토건의 경우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는 묶일 수 있겠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좀 상승폭 좀 제한하지 않을까, 좀 이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700원에 좀 진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재무제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일단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 괜찮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건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건 이런 아까 뇌물을 받고 뭐 네. 이런 접대를 하고 뭐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일단 좀 위험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지라인은 제가 1,7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단은 비중이 10%라고 했는데, 비중을 좀 줄이고 치고 싶으면은 이제 진입가에서 좀 줄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기대감으로 이제 좀 더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3,300원 선까지 이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부 토건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매수가가 19,300원이고 일단 비중은 7%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전일과 동일하게 마감이 된 모습이네요. 오늘 16,850원 선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일단 매수평단 2만 원대에서 물타기를 하셔서 19,000원대 초반으로 일단 맞춰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될지 아니면 손절하는 게 맞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관님 어떻게 보세요, 클래시스는? 일단 클래시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미용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슈링크, 슈링크. 네, 슈링크, 그리고 울핏, 사이저, 알파, 쿨포디, 리핏, 아쿠아퓨어 등이 좀 있는 회사고, 병원은 클래시스 브랜드로 이제 에스테틱 샵은 클로덤 브랜드로 양분화가 돼 있고, 이제 스케덤과 클로덤 두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얼굴 레이저 리프팅 기기 슈링크는 되게 유명한 미용 위로 기기가 이제 위로 기기인데, 네. 이제 클래시스가 이제 개발을 했고, 네, 슈링크는 슈링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에너지원으로 이제 콜라겐 재생을 좀 자극을 해서 피부와 이제 피하 조직의 탄력 개선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15건 규모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토지 건물 일체를 이제 취득키로 했고 이제 취득 목적은 이제 생산 공간 추가 확보, 해외 수요 증가 대비로 이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오프닝주로 이게 대장주로도 되게 갔던 종목이거든요. 클래시스 자체가 이제 리오프닝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결이 된다는 그 소문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그 미용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슈링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는데 네. 제가 한번 차트를 또 봐보고 네, 클래시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19,300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비중은 7%네요. 그래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비중이고 지금 현재 이때부터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때 반등하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 2월 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때 한참 리오프닝주로 뜰 때거든요. 이때 들어갔다가 이제 정리 못 하시고 아직도 이제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클래시스 자체는 이제 슈링크는 솔직히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슈링크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다루는 이제 업체라고 해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반등을 위한 다지기가 아닐까. 이제 리오프닝주도 이제 부각이 한번 됐었지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테마가 조금 쏠림 현상이 좀 보이면서 이제 집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무제표도 한번 살짝 보자면은 네. 일단은 슈링크로 인해서 많이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슈링크가 더욱더 대중화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정 불안하시다면은 제가 지지 라인을 설정해 드리자면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죠. 여기 이렇게 몰려 있는데 14,000원, 15,000원 부근까지 제가 제시를 해 드리고 자 1차 목표가는 저는 여기 한 23,000원 부근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제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클래시스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전문가님은 여기서 저희 오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거 전문가님과 저희 1부, 2부 함께 하셨는데 저희 5월달 수익률 188%고요. 6월달 수익률 일단은 장이 휴장을 해서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저희 81% 넘는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한 달 목표 수익률 200%라고 하셨는데 저희 한 달 동안 일단 27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시장 상황 대응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률 같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수익 인증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 방송이 끝난 후에 또 지인 소개로 톡방에 입장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만큼 전문가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남겨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두 눈으로 내일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톡방 들어오시면서 한번 내일장 대응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그럼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